안녕하세요. 한방과립 전문 강사 역사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처방입니다. 귀에도 많이 있고 눈에도 많이 있고 반화사심탕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아마 한방 위장약으로는 열라환이라든지 안중조기환 많이 안 쓰니까 열라환이라든지 이거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처방이 아닐까. 열라환은 사실 열라환 이름을 알기보다는 한방 소화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반화사심탕은 속 쓰릴 때 많이 쓰는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술약 주세요 그러면은 물약에다 타가지고 반화사심탕 주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주고 있는 술약이 과연 한방 원리에 정확히 맞춰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약하니까 숙취 이런 거 좀 생각나네요. 그렇죠? 숙취는 다음 7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를 겸할 때 숙취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주잔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네요. 두통 제일 많아요. 컨디션 저하, 설사, 식욕 상실, 현기증, 무기력, 구역. 이 중에서도 설사와 구역, 두통 같은 경우가 나타났을 때 술약을 사러 오죠. 컨디션 저하는 그냥 쉬면 되고 의욕 상실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오지는 않는데 대부분 두통이나 설사, 구역 때문에 많이 오는데 이럴 때 반화사심탕을 가장 많이 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약국에서 위장약으로 가장 많이 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구토설사, 속쓰림 이런 게 있어서 약 좀 주세요 그러면은 반화사심탕이 슉 나가는데 이거 나갈 때 제산제 같이 나가고 그럼 제산제 같이 나가는 건 또 맞느냐? 이거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방 원리로 제대로 잘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완전히 한번 익혀보도록 하는 거죠. 잘 주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사실은 약국에 위장약을 계속 사러 오겠죠?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방 원리에 맞춰주고 있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한방 원리에 맞춰주고 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화사심탕은 그간의 대부분의 약들이 사실 몇 가지 제약회사에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는데 이거는 되게 많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자, 일단 아이월드 제약에서는 휘니볼 X과립이라는 제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신약에서는요 정제로도 나와요. 디마겐정, 그 다음에 디마겐 X과립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신약에서는 한신 스토반 X과립이라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팜에서도 2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위디스 과립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게 위디스 환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한풍제약에서는 한풍 반사신 과립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호흡기 초반에 약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는 부작용도 덜한 거고 그만큼 효과도 좋은 거니까 많이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화사심탕도 부작용도 그닥 없고요. 효과도 아주 좋은 제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약국에 위장약을 과립으로 갖다 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갖다 놓으십시오. 이거는 많이 써도 뒤탈이 없는 약이라 거의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반화사심탕의 용도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화사심탕의 용도는 원래는 이렇습니다. 명치 부위가 답답하고 배에서 꾸르륵 하면서 끓는 소리가 나면서 입맛이 떨어지거나 속쓰림을 수반하는 위장 증상, 설사 경향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처방은요. 구위장명, 좀 어려운 말인데 메스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러면서 장명, 위장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위장명은 따라와야 돼요. 만약에 술약을 사러 왔는데 속이 메스껍고 머리만 아파요 이러면 사실은요 소시오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소시오탕 우리 배웠죠. 속이 메스껍고 입맛도 떨어졌는데 머리도 아파요. 그럼 꾸룩꾸룩 소리 나나요? 그러면 아니 괜찮은데요. 그런 건 안 나는데 그러면 소시오탕을 주세요. 훨씬 빨리 괜찮아집니다. 반화사심탕보다. 자, 반화사심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생성 원리를 좀 살펴보죠. 반화사심탕은요 원래 이래요. 담화가 있어요. 담화 많이 들어봤던 말이네요. 어디서 했어요? 소양병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소양병, 소시오탕증에 담화가 있는데 소시오탕증이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변비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도 이렇게 차면서 배가 이렇게 더부룩해지면서 변비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이거는 설사시켜가지고 빼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설사를 시킨 거예요. 설사를 시켰더니 이 담화는 풀리지도 않고 말이죠. 담화는 풀리지도 않고 이 기운만 떨어진 거야. 비장의 기운만 떨어진 상태. 이 상태가 반화사심탕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흉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가 답답한 거예요. 심하부, 심하 밑에가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 열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장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위 기능을 억제하게 되니까 메스껍고 토가 나올라. 여기까지는 소시오탕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설사를 시켜놔가지고 비양어가 오니까 비양어가 오면은 뭐가 안 된다? 운화가 안 된다. 운화가 안 되면 장 내에 수습이 쌓인다.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그 물이 이렇게 음식물이 쌓이는 거죠.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걔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설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물기운이 있기 때문에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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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운이 있어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것이 비어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메스꺼운 것은 흉열로 보고 꾸룩꾸룩한 것은 비어로 봐서 이 두 가지가 한열 섞여 있다. 한열 착잡비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한열이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반화사심탕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반화사심탕은요. 이런 상태가 돼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어가 없어서 장명과 설사가 없는데 반화사심탕을 쓰게 되면은 그거 열을 보태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탕에는 그냥 이 그 감기 울걸만 담기 울걸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괜히 반화사심탕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경우에만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비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뭐 찬 거 먹으면 약간 변도 모르게 본다든지 평상시에 뭐 밥을 그닥 잘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비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화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 흉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흉열이 생기면서 이게 이쪽에 열이 작용되게 되면 뒤엉켜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게 되면 역시 그게 뒤섞여서 반화사심탕증이 똑같이 심하부가 답답하면서 속쓰림, 그 다음에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 장명이 있으면 설사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놈이나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감기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감기 이후가 아닌 이렇게 내상 잡병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재는 상한론이라는 그 책에도 실려 있고 금계의학이라는 책에도 실려 있다. 금계의학은 보통 내상 잡병에 쓰는 처방들이고 상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외감, 감기에 들었을 때 쓰는 처방인데 두 군데 모두 이 처방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금 뭐 이것도 지금 쉬운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방 원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서양의학 쪽에 조금 더 이 귀가 좀 잘 열려 있으니까 좀 더 쉬운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담화라고 하는 상태는 뭡니까? 담화라고 하는 상태는 이 염증 상태죠, 그렇죠? 어디 염증? 혈관 내 염증 상태예요. 위장 점막이라든지 혈관 몸에 돌아다니는 혈관의 좀 염증 상태인데 이런 점막 내 염증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합법 설사를 시킨다든지 관장약을 써서 설사를 시킨다든지 또는 땀을 많이 해열제 같은 걸 써서 땀을 많이 낸다든지 다 합법입니다. 이렇게 합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영양소도 좀 빠져나가지만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부족이 오죠. 그렇죠? 체액 부족과 에너지 부족이 보통 같이 오게 되니까 진액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에너지 부족이 오게 되니까 장 운동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장 내에 위장 배출 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위장에서 음식물을 먹어서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장내 흡수 능력도 떨어진다. 자,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흡수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영양소의 흡수 작용은 능동수송입니다. 그렇죠? 능동수송. 영양소 자체는 능동수송은 2차 능동수송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에너지가 있어야지 우리 몸으로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상태. 장 점막의 염증 상태가 치료되지도 않았으면서 에너지 손상으로 장 운동이 억제가 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꾸룩꾸룩 여기 이제 위장 내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장명들이 좀 남아 있고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설사가 나타나는 증상. 위장 내에는 염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위장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부은 느낌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심하면 구토중추에 작용을 해서 메스껍거나 토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런 상태가 바로 반화사심탕의 상태다. 뭐 위의 상태나 아래 상태나 뭐 같은 상태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반화사심탕 원전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기에 걸린 지 오리귤이 됐는데 열이 나면서 메스꺼운데 이러면은 소시오탕증을 갖추게 된 거다. 그러니까 소시오탕증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의자가 약 주는 사람이 합법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시효증, 소시효탕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소시효탕을 주면 된다. 그런데 답답하면서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비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소시효탕을 주면 안 되고 반화사심탕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시효탕증이 있을 때는 소시효탕증을 줘야 되지만 반화사심탕증이 있을 때는 소시효탕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원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금기혈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스꺼우면서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심화비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반화사심탕을 쓴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환자가 왔는데 속이 메스껍고 토하려고 그러는데 배에서 꾸르륵거린다 그러면 어쨌든 반화사심탕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화사심탕이 아까 위에 말했어요. 위장관 내에 지금 염증도 남아있고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반화사심탕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입증이 됐느냐? 입증된 근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흰쥐를 그 인도메타신을 써가지고 그 12지장에 손상을 가했어요. 12지장에 손상을 가하고 나서 또는 가하기 전에 반화사심탕을 투여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손상된 거예요. 보기에도 지금 많이 그 12지장 그 점막 자체가 많이 손상된 것이 보이죠? 근데 오른쪽 거는 반화사심탕을 투여하고 나서 인도메타신을 준 건데 거의 손상된 것이 없고 일부만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점막 자체의 손상을 좀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점막 상피세포의 변화인데 이렇게 점박이들이 좀 많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분비샘의 세포들인데 분비샘이라든지 또는 술잔세포인데 이것들이 균열 있게 이렇게 잘 오른쪽 그 위에 상단부 그림은 균열 있게 잘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반화사심탕을 투여하지 않은 왼쪽 편의 그림은 완전히 다 찌그러져 있죠. 그렇죠? 그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그림인데 이 화살표가 지금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이 화살표가 뭐냐면 콕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콕스가 뭡니까? 콕스원이 우리 그 점막 보호하는, 그렇죠? 우리가 스테로이드 콕스원의 분포 변화인데 양성 반응이 그 오른쪽 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반화사심탕을 투여하면 그만큼 위장 지금 점막 자체가 좀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점막 자체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반화사심탕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도 보면은 그 콕스원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그 반화사심탕을 투여한 것이 반화사심탕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 그 ABE가 인도메타신만 투여해서 손상을 입힌 상태인데 보시면은 훨씬 더 그 높은 상태로 볼 수 있고 거의 컨트롤과 비슷한 상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아포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손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괴멸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보시면은 현저하게 다른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컨트롤과 비슷한 반화사심탕을 투여하면 컨트롤과 비슷한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화사심탕 자체가 위장 점막 손상을 좀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위염 자체를 좀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시효탕도 이런 기능이 비슷하게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차피 소시효탕이나 반화사심탕은 전부 다 이 위장 염증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제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반화사심탕은 지금 이 비허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비허가 와 있어서 위장 운동 능력이라든지 또는 흡수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아까 위 배출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006년도에 그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거 보시면 제일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바로 반화사심탕을 좀 많이 투여한 건데 노멀 살라인을 투여한 게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아주 현저하게 위 배출능 자체가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 배출능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위 배출능은 반화사심탕을 사용하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요거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한테 반화사심탕을 썼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전에 일본에서 소시효탕을 위궤양 환자한테 투여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거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반화사심탕을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위염도 없고 그렇다고 헬리코박터도 없고 이런 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뭔가 불쾌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트름이 자꾸 나고 막 이러는 경우에 이러는 경우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보통 알리벤돌이라든지 이런 처방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반화사심탕을 투여했더니 4주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이 증상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이런 거 증상 자체가 아주 현격하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반화사심탕 일단 메스꺼움인데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이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한테 그냥 투여했는데도 100명 중에서 70명 이상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 해서 그냥 반화사심탕을 위장병 환자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시어탕이나 사약산이나 반화사심탕 좀 구분해서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화사심탕이 전부 다 그 간이라든지 비장 독성에 이거는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항암제예요. 이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간하고 신장, 그 다음에 비장 독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그 효과는 굉장히 좋은 항암제인데 사실은 이게 투여를 했을 때 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반화사심탕을 투여했더니 그 독성이 좀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왜 올렸냐면 반화사심탕 자체가 비장 자체의 기능을 좀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 간의 기능은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위쪽 그 상복부 우리가 그 소양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간의 독성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비장의 기능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보통은 그 독소루비신을 투여를 했을 때 간 자체의 중량이 많이 느는 거. 첫 번째 그래프는 2번 그 그림은 간 중량 자체가 많이 느는데 여기에 이제 반화사심탕을 투여했더니 그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더라. 그 다음에 뭐 GTP라든지 그 다음에 GPT라든지 GOT의 레벨이 많이 줄어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비장의 스피린의 그 무게는 독소루비신만 투여했을 때보다는 반화사심탕을 투여했을 때는 정상 수치를 거의 유지하더라. 그러니까 비장 독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간 독성도 굉장히 줄어들더라. 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반화사심탕은 위장 점막 보호 작용도 있고 손상을 회복시키는 작용도 있고 위 배출능도 증가시키면서 기능성 소화불량도 좀 해소시킬 수 있고 간장이나 비장 독성 물질의 해독 기능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적으로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위장병이 자꾸 재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반화사심탕을 그냥 빛에 뒀다가 드시는 분, 저희 약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항상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장 상비약으로 그냥 갖고 있다가 드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효과가 좋은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강조를 하니까 앞에 두 처방이 사실 조금 이렇게 빛을 좀 발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 때나 쓰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비허가 같이 유발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상약으로 사용해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